제가 결혼정보회사의 상담을 유명한 데 다 가봤는데 일단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 영상을 보신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신 분들이 아마 댓글로 달아주실 거예요. 막상 이제 환불을 하려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이 5분의 1도 안 됐어요. 2달 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계속 했었죠. 근데 결과는 못 만났고, 제가 알기로는 알아보니까 전문 팀이 있대요. 해주는 팀이 있어서 사실 모든 결혼정보회사가 집안 자산, 특히 돈 관련된 건 인증은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다 숨긴다. 소개시켜줄 때 굳이 언급하지 않는 식으로. 근데 결혼정보회사의 기준이 뭐냐면 4+4에서 +4는 서비스가 돼요. 그럼 이게 없어지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이제 와이프가 만난 블라인드 데이트라는 이제 소개팅 앱의 대표님이자 오늘은 좀 이제 다른 얘기를 하러 오신 강바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블라인드 데이트라는 데이팅 앱 대표고, 지금은 이제 우연, 우리의 인연이라는 결혼정보회사를 런칭한 대표 강바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왜 여쭤보시는 거예요? 저랑 와이프는 결혼시켰고 그쵸. 결혼도 안 하셨는데 왜 결혼정보회사를 갑자기 차리게 되셨는지.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듣는데, 일단 저도 박호님처럼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애기도 너무 갖고 싶고, 그래서 제가 결혼정보회사에 여러 군데 가입을 했어요. 시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데는 정말 다 상담을 받아보고, 그 중에 한 4군데 정도 가입을 해서 쓴 돈이 제가 한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진짜 부끄러운데 한 4천만 원 정도 썼는데, 근데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혼정보회사는 뭔가 결혼을 성원시키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래서 이제 그 큰 돈을 냈던 건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너무 시스템이 엉망인 거예요. 돈을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럴 바엔 차라리 내가 차리는 게 낫겠다. 차려서 거기서 내가 결혼도 하겠다. 아니 저 그랬으면 불리해서 이미 만나서 결혼을 했겠죠. 네네. 공과사는 정말 가리고 싶은데, 원래 결혼정보회사가 그렇게 비싼 건가요? 비싼 등급이 있고 싼 등급이 있고, 그러니까 싸다기보다 그래봤자 사실 한 번 만나는데 보통 한 4-50만 원 드는데, 저는 이제 좀 비싼 걸 했죠. 근데 왜냐면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나고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나고 싶고, 이제 나이가 이제 많다 보니까 좋은 등급을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가입한 데가 3천만 원짜리였어요. 그 전에 이제 3군데에 한 7천만 원 정도 쓰고, 마지막 업체 이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그 3천만 원짜리 썼는데, 맨 처음에 그분들이 저한테 사실 1,000만 원짜리를 추천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은 붙잡고 이제 얘기를 했죠. 나이가 있다 보니까 빨리 좀 좋은 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혹시 돈을 더 내면 더 괜찮은 분을 만날 수 있냐, 그리고 요즘 사진이랑 실물이랑 너무 다르신 분들이 많은데 매니저님은 실물을 다 아시지 않냐, 그래서 이 업체에서 실물이 제일 괜찮은 여성분들 만나려면 얼마를 내면 될까요? 라고 하니까 3천만 원을 이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비싼 데라고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가 바다님을 6개월 안에 결혼 준비까지 못 가게 되면 자기가 퇴사하겠다고. 그때 그분이 그 회사 전무였거든요. 전무님인데 퇴사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혹한 거죠. 아니 무슨 자신감으로 퇴사까지 이렇게 결심을 좀, 그러면 매니저 믿고 이제 하겠다 하고 이제 쿨하게 이제 결제까지 다 했죠. 심지어 당일날 결제 다 했어요. 일시불로. 일시불로. 근데 그분이 2달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셨어요. 네? 퇴사했어. 이건 도대체. 심지어 죄송하단 말도 없이 몸이 안 좋아서 저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하고 그냥 그만둬 버리셨어요. 환불 안 되나요? 그래서 환불 요청했죠. 했는데 일단 뭐 매니저 바뀐 거 가지고 환불이 안 된다고 하고,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결혼중개법이 사실 소비자 기준이 아니라 회사한테 되게 유리한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계약서. 네네, 계약서 자체가 회사가 진짜 갑인 구조로 돼 있어요. 저희가 보통 이제 계약서 쓸 때 이런 걸 사실 꼼꼼하게 잘 안 보잖아요. 막상 이제 환불을 하려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이 5분의 1도 안 됐어요. 2달 만에.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계속 했었죠. 근데 결과는 못 만났고, 이거는 진짜 뭐가 좀 잘못됐는데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4천만 원이나 쓰셨고, 그쵸. 20-30명 만나셨으면 그래도 이거는 괜찮다, 추천할 만하다라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보통 이성을 만나는 루트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데이팅 어플도 있고 미팅도 있고 모임이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여러 루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진정성,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모인 그런 이성과의 만남의 자리였던 거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딱 봤을 때 바라보는 것이 좀 비슷하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어느 정도 확실히 조건이나 바라는 니즈 같은 게 그 기본 프로필에 적혀 있기도 하고, 담당 매니저님이 최소한의 것들은 그래도 맞춰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요? 정말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진짜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4천만 원을 이제 낭비하신 분으로서 4천만 원짜리 이제 얘기를 좀 해주시죠. 4천만 원짜리 얘기. 이게 문제다. 결혼정보회사 자체는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장점들을 덮을 만큼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명한 결혼정보회사들 홈페이지 가도 성혼율을 공개하는 데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보통 이제 한 3%에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명 중에 3, 4명이 그쵸, 3, 4명 결혼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밝히면 누가 결혼정보회사에 그 비싼 돈 내고 가입하겠어요. 그런 걸 이제 박호님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솔로 성혼율이 5%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름 들으면 아는 결혼정보회사 성혼율이 보통 3, 4%예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성혼율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점들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 이성이 이성의 외모를 보는 건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겪은 건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키가 73, 74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결혼정보에서 프로필에도 솔직하게 적었어요. 73이라고 그때 아마 적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여자분을 만나러 갔는데 170 여성분이셨는데 힐을 신고 오신 거예요. 네. 근데 보통 73인 남성을 만나는데 70 여성분이 힐을 잘 안 신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죄송한데 혹시 제 프로필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좀 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정말 저한테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 키를 177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개 업체가 아니에요. 아. 2개 업체에서 겪거든요. 심지어 어디는 78이었어요 제가. 그러면 남자가 보통 여자 얼굴 이제 푸사기라고 하죠. 네네네. 여자분들도 남자 키사기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양심 없는 키사기를 친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놓고 그렇게 맘대로 키를 막 바꿔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닌데? 하고 죄송하다 이거를 지금 결혼정보에서 맘대로 바꿔놨다 네. 하니까 그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고 막 키랑 많이 다르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양심 없는 분인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일단 키도 이런데 사진이 진짜 대박인 게 사실 이거를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나왔거든요. 이 사진이 이제 보통 제가 이제 결혼정보회사의 첫 번째 그나마 중에서 네네. 좀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괜찮은데? 보통 등록하는 사진이거든요. 네네. 근데 결혼정보에서 이 사진이 좀 웃는 표정이 아니니까 좀 아쉬우셨나봐요. 그래서 이것도 또 내 허락도 안 받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네. 이 사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박훈이. 이게 보시면 이게 일반인의 솜씨가 아닌 게 없던 잇몸이 생긴 이거 어떻게 거예요. 하지? 제가 알기로는 알아보니까 전문 팀이 있대요. 사진을 전문적으로 보정해주는 팀이 있어서 제 사진을 맘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푸사기가 너무 싫어서 푸사기가 없는 분들로 만나고 싶다고 3천만 원을 냈는데 네. 막상 내 사진을 내 동의도 안 받고 바꿔놓고 그 3천만 원짜리 업체에서 그렇게 네네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중에 거의 1,000만 원이 그 업체에 갔나? 근데 문제가 이게 저만 바꾼 게 아니라 앞에 계신 분도 그럼 혹시 제 프로필 사진도 봐도 돼요? 라고 해서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그분도 사진 손댔고 다른 분도 손댔고 모든 분들 사진 손댄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러면은 네가 네 프로필 물어보고 알아서 받으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데 이 메뉴란에 자기 프로필 보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진이 등록됐는지 내 키가 얼마로 등록됐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다 그랬나요, 네 군데가? 일단 제가 가입했던 4군데 중에 한 군데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일단 3군데는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을 만나셨잖아요. 만나셨을 때 사진이 더 나았나요? 거의 진짜 열에 9 이상 9.5 9.5 거의 이 정도? 근데 적어도 결혼정보회사는 이게 보통 대면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실물을 아는 사람이면 이 사람들이 잡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데이팅 앱보다 전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데이팅 앱은 본인 의지로 바꾸는 건데 이거는 본인 의지가 없는 사람들도 회원의 동의도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매칭 더 잘 되게 하려고. 네네네. 그래야지 왜냐하면 결혼정보회사는 돈을 버니까 네네. 그래서 맘대로 키도 바꿔놓고 사진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린 이 결혼정보업체 우연에서는 저희는 일단 이 푸사기를 대한민국 최초로 확실하게 좀 잡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저희 모든 매니저 저희 직원분들 계약서에다가 이 푸사기 키사기를 방조하는 경우에 1차로는 너 월급이 깎이고 2차로는 너가 해고될 수 있다고 모든 직원 계약서에 제가 다 적어놨어요. 이것이 대표가 자기가 당했으니까 지금 나만 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쵸, 진짜 그쵸.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또 뭐 남녀가 만나는 또 감정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외모만큼 중요한 게 솔직히 어딨어요. 그래서 결혼정보에서 상담한 매니저는 이 사람의 실물을 정확히 알잖아요. 네. 이 사람이 실물이랑 같은지 다른지는 누가 아냐면 매니저가 알기 때문에 그럼 모든 책임 소지는 너한테 있다. 그래서 너가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거를 눈 감아주고 방조하면 너가 잘릴 수 있다를 일단 계약서에 넣고 그리고 저희는 그 야외 촬영 스냅 촬영을 되도록이면 추천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동일한 환경에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푼의 수수료도 안 받아요. 대신에 작가님들한테 제가 부탁한 건 작가님 회원분이 제가 좀 살쪄서 좀만 뭐
이렇게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라는 그 어떤 부탁도 들어드리면 안 된다. 오. 작가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의 실물 그대로를 보정해 달라. 저는 실물의 110%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누군지 못 알아보고 정말 그 느낌만 있는 그런 이목구비 그리고 얼굴형은 저는 푸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겨뤄보자 해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네. 일단 최소한 실물이랑 다른 사람이 나올 리는 없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나오면 꼭 신고해 주세요. 진짜 네,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와. 셀ጌ꾼 말고도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분들 이제 이성형 프로필 같은 걸 봤는데, 와,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나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적은 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결혼정보회사에서 보통 뭐 이 사람이 집안 자산이 얼마라고 보통 이제 표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진 부채는 표기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뭐 서울에 예를 들면 한 10억, 20억대 집이 있어요. 네. 그럼 저는 대부분은 부채를 다 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60%, 네, 보통 50%, 60%. 네. 그러면 예를 들면 20억에 집에 살고 있다고 이제 표기가 됐으면 부채는 보통 50%, 그러니까 10억은 부채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의 실제 자산은 사실 10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대한민국의 그 어떤 결혼정보에서도 이 사람이 가진 부채를 공개하는 데는 없어요. 왜냐면 10억인 거라고 표기하는 것보다 20억이라고 표기해야지 있어 보이고 매칭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결혼정보에서 돈이 되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아파트는 50%거든요. 보통 40, 50%인데 빌딩으로 가면 대출이 80%까지 맞아. 그래서 아니 무슨 뭐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뭐 200억, 300억, 500억대 다 부자인 거예요. 이것도 사실 너무 뻥튀기가 심한 것 같아가지고. 등기부등본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법무법인 산우라는 곳에서 일하시는 전문 변호사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부동산 쪽에 엄청 밝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내면 이 부동산이 가진 실제 가치와 그리고 부채가 얼마가 껴있다를 저희는 다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저는 당연히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게 그 사람의 실제 자산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그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겠네요. 네네. 그거는 이제 사실 모든 결혼정보회사가 집안 자산, 특히 돈 관련된 거는 사실 다 인증은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부채는 다 숨긴다. 소개시켜줄 때 굳이 네네네네네. 언급하지 않는 식으로 네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혼정보회사의 상담을 진짜 유명한 데 다 가봤는데, 일단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매니저분들의 나이가 대부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그리고 다 여성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40대 후반, 50대 분들이면 보통 네. 결혼을 하셨고, 네. 그리고 인생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네. 결혼에 적합한 사람을 잘 소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또래 친구한테 소개팅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소개팅 받으시겠어요? 저는 19은 다 또래 친구한테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니즈나 보는 눈이 다 비슷하잖아요. 제가 그 3천만 원 된 업체에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분을 소개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 매니저님한테 전화해서, 매니저님 죄송한데 바쁘시겠지만 저랑 커피 한 잔만 좀 먹자고 방문 드려서,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났었고 이런 분을 만나고 싶다 무슨 얘기하다가, 근데 꼬부기상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꼬부기상 하면 부부걸 유정님이나 이런 분들 떠올리는데, 네네. 그 50대 매니저님이 옆에 계신 다른 매니저님한테 꼬부기상이 뭐야?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이런 상에 대한 정립이 아예 확립이 안 돼 있으신 분이니까 저 보고 진짜 속으로 진짜 큰일 났다 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기존 결혼정보회사 직원들 나이가 너무 높아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이런 니즈 파악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실제로 결혼까지 못 가서 이제 성혼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연은 좀 트렌드에 맞는 그런 젊은 결혼정보회사를 차리고 싶어서 평균 연령을 30대로 맞췄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면서 트렌디함도 잃지 않는 그 나이 때네요. 맞습니다. 그건 저도 좀 공감하는 바긴 해요. 물론 이제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박훈님한테 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었던 게, 그 중매술사 프로그램 저도 되게 재밌게 잘 봤었는데, 네네. 거기서 결국 1등 하신 거 아니에요? 최다로 성사 많이 시켜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 1등이긴 하죠. 그쵸. 근데 사실 박훈님도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소개팅 주선을 많이 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연애 시장에 계속 최전선에 계시고 최근까지 연애를 하셨던 분들이니까 이런 뭔가 20, 30대 니즈를 가장 잘 아셨기 때문에 저는 네네네. 1등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걸 이제 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보통 기존 결혼정보회사를 채용 사이트에서 보면 네. 채용 우대 조건이 뭐냐면 보험 영업하시던 분들, 그리고 이제 화장품 방문 판매하시던 분들,
아니면 자동차 딜러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을 우대 조건으로 많이 뽑아요. 왜냐면 말을 잘하시는 분들 뽑아서 이 사람들 어떻게든 가입을 시키려고. 근데 저희 직원분들 어떤 분이냐면 제가 오프라인 소개팅 주선으로 한 19쌍 정도 결혼시켰거든요. 사실 박코님은 이제 제가 직접 주선한 건 아니니까 거기에 네. 포함은 안 되시는데 근데 뭐 알죠. 그죠. 왜 불대를 하게 되는지. 네네, 그건 너무 사실 잘해요. 소개를 너무 잘해주고 네네네. 성사를 너무 잘 시켜주다 그쵸, 그쵸. 보니까 너무 소개팅해달라는 네.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너희끼리 만나라 해서 맞아요, 만든 맞아요. 게 불대잖아요. 네 맞아요. 재미로 시작한 건 맞죠. 네, 재미로 했는데 갑자기 시작했는데 사업이 됐고. 네. 너무 감사하게 진짜 생각하고 좋아하는 일이 일이 된 케이스. 맞아요. 근데 저보다 한 2배 정도 많이 시켜준 분들이 저희 직원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소개팅 주선, 누구랑 잘 될 것 같은데 하는 감이 있으신 분들이 저는 이런 쪽 시장에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말 잘하는 분보다. 그래야지 사실 니즈를 파악하고 좋은 분을 잘 소개해줘서 결혼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싼 것도 문제예요. 한 번 만났는데 40에서 5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만나서 커피 한 잔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만나는데 4, 5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박호님 같이 누가 봐도 괜찮은 분들은 사실 결혼정보에서 4, 50만 원 들고 가입할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누가 소개팅 한번 하는데 4, 50만 원씩 내요. 그러니까 사실 괜찮은 사람들은 그 돈을 굳이 내고 여기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반대로 물어봤어요. 1회 만나는데 얼마 정도면 그래도 만나시겠어요? 뭐 가입을 하시겠어요? 물어보니까 네네. 4, 50은 진짜 너무너무 비싸고 그래도 한 번 만나는데 한 15만 원, 20만 원? 한 절반 가격이면 이제 만나겠다고 괜찮죠. 그쵸, 15, 그 정도면 보통 대부분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괜찮은 분들이 없는 게 일단 가입 허들 그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는 누가 봐도 괜찮은 분들을 최대한 가입시키려고 그래서 일부러 가격 허들을 좀 낮췄거든요. 그러면 하시는 곳은 우연 저희는 1회 만나는데 20만 원이에요. 진짜? 네네네. 다른 데는 이제 4, 50만 원인데 저희는 진짜 딱 절반 가격.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 네, 광고 많이 하는 네네네. 그런 것들도 그 정도인 걸로. 4, 5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죠. 그래요? 네. 너무 싸서 망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제 안 망할 자신 있으니까 제가 시작했죠. 그래도 제가 짬밥이 있으니까. 네네네. 대한민국에서 우리만큼 소개팅 주선을 많이 시켜주고 많이 결혼시켜준 사람은 없다는 자신감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다른 결정사는 앞서 얘기했듯이 성혼율이 3%밖에 안 되니까 성혼 사례비를 100명 중에 3명한테밖에 못 받는 거예요. 맞네. 네네. 근데 적어도 저희는 못해도 한 20-30%까지는 적어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는 되어야지 결혼정보회사라는 타이틀을 당당하게 내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요 수익 모델을 성원 사례비로 잡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회사 미래 매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회사라는 게 사업하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그림 보고 그렇게 이제 우연을 차리게 됐죠.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정리를 좀 하면 가입비를 싸게 하고 우리는 성혼율을 높여서 매칭되는 사람 자체, 결혼하는 사람 자체 늘려서 결혼했으니까 성혼 사례비 원래 보통 다 내니까 그게 우리의 미래 매출이다. 뭐 이런 건가요? 그쵸, 맞습니다. 진짜 잘 해야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조금 이제 뭐 사업적인 얘기긴 한데 네. 보통 결혼정보회사에서 수익금의 4-50%를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버스 광고나 지하철 광고 엄청 많이 보내요. 네네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 저는 최고의 마케팅은 바이럴을 생각하거든요. 결혼정보회사 끝은 결국에 성혼이잖아요. 네. 성혼하면은 주변에 나 우연해서 만나서 결혼했어 하면은 자연적으로 저는 이제 마케팅비를 아낄 수 있는 거고 굳이 그렇죠. 내가 뭐 버스나 지하철 이런 데 광고할 필요도 없고 그거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마케팅비를 줄이고 실질적인 이런 바이럴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 불대에서 와이프 만나서 결혼하니까 막 매출 많이 엄청 컸죠. 진짜 네. 1등 네. 공신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백날 광고하는 것보다 실제로 거기서 만나서 결혼했다더라 얘기가 맞아요, 훨씬 더 맞아요, 낫긴 맞아요. 하죠. 네. 그럼 저도 가입하긴 하겠네요. 연애 시장의 끝은 결혼이니까. 네. 이게 참 전공법인데 결혼정보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 생겨날 수 있는 어떤 단점을 실력으로 보완하겠다라는 뭐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박호님 저는 이제 그래도 오래 보셔서 좀 아시겠지만 제 스스로한테 떳떳하게 그리고 진짜 괜찮은 분들이 서로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이어지는 게 일단 저는 돈을 떠나서 그게 너무 뿌듯하거든요. 저는 불대에서 박호님 만난 거 진짜 너무 뿌듯하고 또 결혼식도 갔었잖아요. 네네. 제 평생에서 나 그래도 사업하길 잘했다라고 제가 느낀 순간 중 하나라서 저는 뭔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제 이런 개인적인 보람, 이런 희열 느끼는 게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또 우연을 요번에 또 시작하게 됐죠. 처음에 잠깐 언급해 주셨었잖아요.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네, 결혼정보회사를 네, 차리겠다라고 맞아요. 했을 때 솔직한 마음으로 망할 수도 저는
저거 수익 구조가 안 되는데? 결정사가 역사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게 오래된 걸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혁신적으로 가입비를 깎아가면서 소개시켜주는 어떤 트렌드, 연애 트렌드라는 무형의 어떤 가치, 무형의 실력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희 연애 컨설턴트들 중에 결혼 안 한 친구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저 가입하라고 했거든요. 오, 진짜요? 왜냐하면 오. 제 실제로 했는 게 여기 망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여기서 지금 막 뿌릴 때 지금 받아 먹어야 된다. 아, 그쵸. 할 정도로 제가 와 여기 대박이다. 근데 이게 약간 너무나 좋은 서비스인데 수익이 제대로 안 나서 망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좀 해자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쵸, 해자. 네, 네. 제가 봤을 때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잘 돼서 진짜 혁신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너무 해자라서 사장님이 미쳤어야 했는데 진짜 미친 뭐 이런 케이스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라면 가입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또 그 연예 유튜버 김달님이 홍보를 맡아주시고 아이디어 정말 많이 내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그 김달님 채널에 처음 영상에 하나 올라갔었는데 네. 정확히 그 영상 올라간 지 2달이 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1,900명이 상담 신청을 해주셔서 물론 다 가입하신 건 아닌데 네네.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저희 와. 매니저들 밥도 못 먹고 단독 사무실로 이제 이사해서 오. 네,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셔서 뭐 아니면 도였는데 무럭무럭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높은 확률로 안 망하는 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다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그게 왜냐면 환불 때문이거든요. 환불이요? 예, 예. 이제 기존 결혼정보회사에 문제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환불이에요, 환불. 보통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할 때 4+4에서 8번에 한 400만 원 정도 가입해요. 소개팅 8번에 400만 원. 그쵸. 한 번에 50만 원. 한 번에 50만 원. 네. 근데 예를 들면 박호님이 2번 정도 만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네. 아니면 외부에서 나 뭐 괜찮은 사람 만나서 네. 나 이제 그만할래야라고 환불을 신청하면 네. 4+4잖아요. 그러면 8번에 400만 원이니까 한 번에 50만 원이라 생각하고 네. 그러면 나 2번 만났으니까 100만 원 차감되고 나머지 300만 원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혼정보회사의 기준이 뭐냐면 4+4에서 +4는 서비스가 돼요. 그럼 이게 없어지고 8번이 아니라 4번을 기준으로 2번을 만나서 400을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나는데 100만 원이 돼요. 그 내가 거기에 또 가입비 15% 떼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8번 중에 2번 만나고 환불 신청하면 그래도 한 300은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만나는 거 한 150만 원? 그냥 그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게 말도 안 돼. 이런 게 어딨어라고 법률을 찾아보면 결혼중개업법이 회사한테 되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환불 안 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저는 진짜 제가 겪어보니까 와 이거는 진짜 아닌데. 근데 이거는 이 영상을 보신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신 분들이 아마 댓글로 달아주실 거예요. 환불 시스템이 진짜 엉망이에요. 그래서 저희 우연은 어떻게 했냐면 뭐 4+4 이런 서비스 이런 개념 없고 저희는 정말 딱 만난 횟수만큼만 가입비 15% 네, 넣고? 가입비 15% 뭐 진짜? 없어. 근데 그거는 차감해야 사장님이 미쳤어요. 근데 이제 가입비는 아니고 상담비. 상담비 인건비 3만 원은 이제 시간 썼으니까. 시간 썼으니까. 커피값. 커피값 정도. 그거는 환불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심지어 저희 뭐냐 가입 기간이 1년이거든요. 364일째 환불 신청해도 남은 횟수의 전액 다 차감해드려요. 진짜요? 저희 진짜로 그렇게 규정을 딱 했어요. 계약서도 그렇게 딱 계약서 딱 그렇게 써있어요.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회 만나는데 100만 원이거든요. VAT 별도긴 하지만 그러면 5회 동안 100만 원을 이제 내고 가입을 했는데 364일 동안 소개를 계속 받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네. 그럼 딴 데였으면 환불을 받으려면 기간이 다 막판에 소진돼서 네. 한 10만 원, 20만 원도 못 받아요 사실. 1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저희 우연 같으면 364일째 환불 신청하면 상담비 3만 원 빼고 나머지 전액 다 환불. 사장님 미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진짜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진짜 마음에 들어야 와 이거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다음도 기대가 될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기대를 충족시켜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진짜. 저희는 진짜 너의 니즈 파악해서 정확하게 잘해준다. 그리고 하나 더 약속하는 건 박호님 요거 하나 나가주면 내가 다음에 이쁜 사람 해줄게. 이런 거 진짜 절대 없어요. 진짜 매니저 바로 해고시킬 거예요. 차감 이런 거. 네, 절대 막 미차감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저희는 무조건 정말 깔끔하게 솔직하게 딱 운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로 동등한 조건에 저희는 막말로 진짜 재벌집 아들내미와도 뭐 가격 할인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진정성 있게 그래야지 저는 성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재벌집 3세도 20만 원이에요? 회당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진짜요? 네네. 오히려 재벌집은 더 받아요 성원비를. 왜냐면 엄청 까다로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건 있는데 그래. 전문직이라고 가격 할인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이 받아요. 잘 되시길 바랄게요. 걱정하는 거. 와 이거 진짜 잘 되면 대박이긴 하겠다.
저는 무조건 주변에 다 추천할 거예요. 이게 지금 영상 뭐 나오셔서 이런 것도 아니고 저는 무조건 추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솔로였으면 저는 일단 얘기하지 마. 나는 가입할 거야. 얘기하지 마. 나도 가입할 거야. 네. 자,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 이게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결혼정보회사의 대표적인 단점이라고 하면 프로필 사기, 푸사도 있고 뭐 키 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부채 포함한 자꾸 자산을 뻥튀기 시켜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리고 트렌디하지 않은 너무 높은 연령대 결혼을 좀 올드하지 그 않은데. 시대의 분들이 매칭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니즈를 모른다. 그리고 뭐 비용도 비싸고 환불도 되게 어렵게 돼 있고 고객한테 네 맞아요. 그렇게 돼 있는 게 문제인데 이제 그거 다 해결할 자신이 있으니까 나 차렸다. 네 정확하게 딱 너무 깔끔한 정리를 해주셔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고객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사장 입장에서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불대할 때도 느꼈지만 운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되게 운이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불대할 때도 그렇고 우연 지금 결혼정보회사 하실 때도 그렇고 저는 타이밍이 되게 여러 가지 잘 맞물려가지고 생각하시는 어떤 사업 철학이랑 이런 것들이 누가 보면 좀 이상론일 수 있잖아요. 어떤 사업 하시는 그쵸, 분들 그쵸, 보면. 그쵸. 네. 근데 이제 운빨이 좀 인정합니다. 좋았다. 네, 인정합니다. 운빨이 좋아서 본인 돈도 벌면서 정직하게도 이제 사업을 네, 할 수 네, 네, 있다라는 진짜. 생각이 들긴 해요. 일단 말씀하신 이 결혼정보업체가 이거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실제로 했을 때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게 좋은 타이밍에 정말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박호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박호님 결혼식 갔을 때 축사 이렇게 갑자기 저 네네. 나오라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네.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저는 인생에서 결혼은 진짜 큰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박호님이랑 그 와이프분은 이제 인생의 숙제가 인생의 축제가 되는 행복한 결혼을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했었는데 저는 우리의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아직 결혼은 못했지만 저한테도 사실 인생의 큰 숙제거든요.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큰 숙제가 저희 우연에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 진짜 초심 잃지 않고 지금 박호님이 얘기했던 거 정말 솔직하게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해나갈 테니까 뭐 결혼 정보는 그런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결혼 못하는 사람들의 최종 마지막 종착지 뭐 이런 생각인데 아니면 진짜 그냥 프로필만 서로 놓고 그 시장처럼 근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정말 결혼에 진심인 괜찮은 분들이 지금 실제도 많이 가입해 주셨고 인정성 가지고 잘 해나갈 테니까 정말 결혼을 하고 싶고 다만 이제 기회가 아직 닿지 못했던 분들한테 저희 우연 우리의 인연이 좋은 기회가 되어 드리리라 생각하고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 와이프를 만나게 된 이제 블라인드 데이트 소개팅 앱의 대표님이자 우연이라는 결혼정보회사로 이제 새로 이제 시작하시는 강바다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하루 되세요.